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정의당 차별금지법 안과 그 다음에 해외의 차별금지법에 시행된 나라에서의 동성애 반대자 처벌 탄압 사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요거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정의당안은 이게 발의된 날짜가요 6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9일 전에는 이 법조문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와 한 시민단체들은 해외의 차별금지법 사례를 가지고, 시행된 나라의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정의당안이 발의되자 정의당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의당안은 정의당안대로 설명했어요. 다시요. 정의당안이 발의된 6월 29일 전부터 해외 사례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당안이 발의된 후에는 정의당안을 설명하고 또 해외 사례도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뉴스엔조이나 일부 좀 우리 운동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장을 이렇게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정의당안이 실행된다고 해외 사례 안 생긴다. 다시요. 정의당안이 실행된다고 해외 사례 안 생긴다. 그러니 해외 사례 가짜뉴스다. 아니 누가 그렇게 주장을 했나요? 정의당안은 정의당안대로 설명하고 해외 사례는 해외 사례대로 설명한 거지, 정의당안이 실행되면 해외 사례 직접 생긴다, 이렇게 무식하게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쪽에. 근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고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그게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니 참으로 황당하고 해괴한 것이죠. 뭘 말을 한 걸 가지고 비틀어야죠. 다시요. 발의되기 전부터 해외 사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의된 후에는 정의당안 얘기하고, 정의당안과 해외 사례가 해외 사례가 정의당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둘 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요 정의당안이 실행되면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제도를 바꿔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게 있고 또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미래를 향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성이 높은 게 있어요.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동성애 반대자가 감옥 간다 또는 체포 구금된다 는 해외 사례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하나 설명드릴게요. 해외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자가 형사처벌된 사례는 그 자체가 팩트입니다. 다시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신 분들이 해외에서 노방 설교하다가 경찰 체포 구금되신 분이 토니 미아노 2013년, 그 다음에 편말 갖고 있다가 벌금을 수백 파운드 선고받은 분이 해리 해몬드 2004년, 그 다음 회중에게 동성애 반대 설교하다가 징역형이 선고되신 분이 아케 그린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체포 구금된 분이 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적용 법률이 차별금지법이냐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공공질서법, 혐오표현금지법, 증오언론금지법 이렇게 이름이 다양해요. 그 나라의 법률은. 그 나라의 법률은 이름이 다양하지.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인권법, 그 다음에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법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명 안에 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인 성적 지향 등을 이루한 반대금지, 혐오금지가 그 조항에 입안에 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가 있어요. 정의당안에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반대 설교 자체에 대해서 제보자 불이까지 나아가지 않고는. 근데 우리 쪽 진영에서 정의당안으로 감옥 간다고 누가 주장해야지 가짜잖아요. 우리 진영 안에서 누가 정의당안으로 감옥 간다 이렇게 무식하게 주장해야 가짜죠. 그렇게 무식하게 주장했다면 그건 가짜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처벌된다고는 주장하고 있어요. 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된다. 근데 이 처벌은 형사처벌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징벌 민사도 되고 행정벌 이행강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된다. 정의당 안으로도 이행강제 되죠. 민사소송 되죠. 처벌된다는 게 전혀 가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만 의미할 때만 아니죠. 형사처벌된다. 반대설교만으로 이건 약간 논란이 있죠. 그러나 제보자 불이익은 형사처벌된다. 여기까지만 팩트죠. 네, 여러분, 만일 동성애 정의당 안으로 반대 설교자가 감옥 간다고 주장했다면 가짜지만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로 해외에서 반대 설교자가 감옥 간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구금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집시다. 이게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관련이 있죠. 특별히요. 형사처벌조항 조항이 일단 들어온 다음에요. 처벌 대상을 제보자 불이익이 아니라 법 위반자 전체를 확대시키는 확대 개정이 가능합니다. 다시요. 차별금지법이 일단 도입돼요. 도입되고 나서 처벌 대상을 제보자 불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법 위반자로 민사소송과 똑같이 해버리면은 한국에서도 체포구금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처벌을 확대하는 확대 개정이 이루어지면 한국에서도 사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 반대자가 정의당 안으로 처벌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전혀 가짜가 아닙니다. 정의당 안으로도 동성애 반대자는 법 위반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가장 고통스러운 무제한의 손해배상이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다만 형사가 아직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옥은 정의당 안으로 직접 간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면 모르는데 시점 자체가 정의당 안 이전부터 수년간 해외 구금 사례를 얘기한 게 가짜뉴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팩트죠. 진짜 뉴스죠. 정의당 안에서 그러면 형사처벌을 축소했다고 그래서 정의당 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반대 설교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가짜뉴스로 둔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주장의 맥락을 교묘하게 잊지도 않게 비틀어서 하지도 않은 주장을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 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례거절 목사 처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당 안으로도요. 주례거절은 여기 서비스의 영역에 있어서의 제가 보기엔 적대적 표시나 구별배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 위반이 돼서 민사책임 있고요. 이행강제 있어요. 그리고 형사처벌은 제보자 불이익 똑같고요. 그러니까 주례처벌, 주례거부자에 대한 동성결혼 주례거부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역시 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 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동성애 반대 상담자 해고한 거, 의사나 상담사. 회사 내에서 동성애 반대 상담한 거를 징계 해부한 사례. 요게 가짜뉴스래요. 여러분 해외에는요. 동성애 반대하는 상담사들 자격 박탈 징계하고 사내 대화가 회사 내에 징계 해부된 사례가 팩트예요. 그건 자체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정의당 안으로 우리나라에도 이거 발생할 수 있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사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상담들도 차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간의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는 상담들 이 자체가 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법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용자가요. 그렇게 상담한 직원과 의사가 있었다라고 제보받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는요. 우리 직원이 이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네. 이걸 방치하잖아요. 사용자인 회사가 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자기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전제로 반대 동성애 반대 상담한 의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동성애 반대 대화를 한 직원들을 징계 해부하는 거예요. 해외가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그렇게 고용원들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과 무관한 것이 무관하다 아니다. 무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흔히 또 양육권 박탈 안 된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유, 정의당 안으로 양육권 박탈된다고 주장해야 가짜뉴스죠. 해외에 양육권 박탈 사례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반대와 동성애 반대자에 대해서 지금 부모의 권리를 제한받는 사례가 해외에서 나타나고, 이건 팩트예요. 그럼 정의당 안으로 양육권 박탈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주장했으면 가짜뉴스겠지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죠. 해외에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럼 해외에 그런 사례와 정의당 안 사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의당 안에는요, 무시무시한 조항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실제로는 이게 가장 파괴력 있는 조항인데요. 정의당 안이 시작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정의당 안은 상륙하는 것이고, 그 후에 동성애 반대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법이 다 바뀌도록 하는 무서운 조항을 두어놨어요. 그게 뭐냐? 구조예요. 구조. 여러분,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안에 이 구조라고 하는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방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 규칙 제도를 조사 연구해서 이 법 취지에 맞도록 시정해야 한다. 다시요. 정의당 안이 들어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법 도입되고 나면 동성혼합법과 민법 개정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제도 안에서 동성애 반대를 가정 안에서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나중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양육권을 박탈하는 가족법 제도의 변경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법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유관합니다.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사례와 정의당 안을 얘기할 때보다 말꼬리 잡히지 않게 정확하게 얘기하자. 이건 좋습니다. 정확하게. 정의당 안이 생기면 해외 사례가 직접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죠. 그러나 정의당 안이 있기 전에 해외 사례를 봅시다, 여러분. 해외에 이렇게 동성애 반대자를 탄압하니까 경계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전혀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당 안은 정의당 안대로 이 해외 사례와 직접 나오는 게 있고, 향후에 이 법 개정과 이 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법이 개정됨으로써 올 수 있는 사례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 안과 해외 사례는 관련 있다 없다? 관련 있다예요. 누가 정의당 안으로 직접 해외 사례가 다 발생한다 이렇게까지 누가 무식하게 얘기했으면 그건 가짜뉴스겠지만, 해외 사례를 정의당 안이 시작으로 해서 해외 사례가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법 개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고, 관련 법 제도를 변경시켜서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 사례는 정의당 안과 밀접하게 직관적으로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습니다. 무관하다는 주장이 가짜뉴스인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반대하는 이유로 우리는 해외의 사례들을 무수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사례들은 명확한 증거들이 인터넷의 언론들에 차고 넘쳐요. 그 자체가 팩트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안은 그 많은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제도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차별금지법안의 도입은 동성애 반대자가 전방위적으로 각종 후속 법률에 의해서 탄압받는 동성애 독재의 서막이에요. 아주 명확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와 또는 한국교회 깨어나신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의 해외에서 시행된, 선시행된 사례에서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양심 있는 사람들과 신앙인들의 탄압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저렇게 동성애 반대자 탄압국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고 이 악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널리 이 악법의 실체를 전달해 주시고 이 악법 제정을 막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